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2025년 그 치료봉사자 교육 1기 3반의 발표를 맡은 원소희입니다. 지난 3주간에 걸쳐서 1반과 2반 그 세 분의 그 강사님들께서 너무나 잘 준비된 유익한 발표들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3개월간 학습했던 교육 내용 중에서 소화기관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소화기 질환의 천연 치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시편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39편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유대인의 경험이라는 책에 보면 선지자의 첫 번째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지자의 첫 번째 의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책에서는 선지자의 첫 번째 의무는 하나님의 크기, 하나님의 사이즈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도망자였던 그 모세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한 후에 대제국의 바로 왕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담대하게 바알의 제사장들과 맞설 수 있었습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는 어떠한가?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이 아주 작은 이 동지 같은 믿음 안에서 혹 갇혀 계신 것은 아닌가? 이렇게 자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 옛날 선지자들처럼 의료 선교사들 또한 나의 하나님을 아는 일에 날마다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개인적으로 만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분이 어떠하심을 아는 그 크기만큼 우리는 세상에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어린 소년 다윗, 그가 골리앗을 상대했을 때 두려움 없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외치면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전능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 후에 무한하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 화이트 여사 임종시 마지막 고백이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그분을 안다. 일생 동안 경험한 그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모두 그러시죠? 우리가 이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인체 세포가 있습니다. 실제 세포는 이보다 더 정교하고 복잡하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모형으로 이제 그려 놓은 것입니다. 세포 안을 한번 살펴보면 에너지 발생기관 미토콘드리아, 여기 열을 발생하는 거죠. 우리 체온이나 아니면 그 뇌의 두뇌 그 움직임이나 몸의 모든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위한 에너지 발생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 생산 공장, 여기 리보솜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폐기물 처리 기관, 리소솜, 또 물질을 수송하는 중개기지, 골지체, 이렇게 많은 그 아주 세세한 기관들이 있는데 특히 또 여기 보면 세포막이 있는데 이러한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에는 또 많은 게이트들, 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곳이나 들고 날 수가 없고
말하자면 이렇게 신분증을 보여줘야 그 물질들이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시스템을 이 아주 작은 이 우리 세포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이 기관들, 이 안에 있는 이 소기관들을 그 이제 총괄해서 컨트롤하는 행정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 보면 세포핵입니다. 세포핵, 그리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 사회를 이루는 이제 각 요소들이 이러한 그 작은 세포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무한한 지혜의 설계자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포 하나는 우주선보다도 더 정교하고 복잡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는 이러한 세포가 약 100조 개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이제 세포 핵 속에 유전자 정보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 그 세포 핵 이 안에.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얼굴 생김새, 또 머리색, 또 이제 발 모양 하다못해 뭐 손 모양, 목소리까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이 각세포 핵에는 이제 성염색체와 함께 총 23쌍의 이제 그 염색체가 있는데 그 안에 모든 유전자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세포 핵 여기 있죠? 요 안에 이 모든 그 유전 정보를 다 담고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정보들을 다 풀어서 A4 용지에 빽빽하게 적는다면 여러분 63 빌딩 아시죠? 그 높이보다도 더 이 A4 용지를 쌓을 수 있을 정도의 그 유전자 정보가 이 아주 작은 이 세포 핵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유전자들 중 발현된 것들만 현재 우리에 나타난 이런 모습을 이루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잠자는 상태로 언제든지 하나님이 깨우시면 즉시 다시 활성화되어서 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채세포 분열, 감수 분열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이 채세포 분열로 해서 계속 자라나고 또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고 합니다. 이 감수 분열이라는 것은 우리 세포수의 세포의 세포가 분열할 때 이 성세포는 숫자가 반으로 쪼개집니다. 46개에서 23개 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이렇게 수정이 되었을 때 다시 완벽한 하나의 이 세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이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 여기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이 줄기세포는 어떤 세포로도 분화되기 전의 세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줄기세포가 우리 그 태아로서 우리 엄마 태중에 있을 때 많은 여러 다른 이 세포들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그 태아는 이 태중 밖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산소와 양분을 받아서 아주 안전하게 이렇게 분할을 해서 여러 기관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분화가 다 된 다음에 이 세상에 이제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 몸의 물질들, 각 기관들을 이루는 것을, 이루는 그 기본 단위가 여러분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은 여러분 아시듯이 단백질의 최종산물, 완전히 분화가 된 그 아미노산이 이 단백질이 이루는 기초가 되는데 이 아미노산이 여러 개가 모여서 단백질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놀라운 비밀이 또 있습니다. 그 단백질 중에서 가장 그 간단한 단백질이 콜라겐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콜라겐의 그 모양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아미노산이 1000개 이상이 이렇게 나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림에 보듯이
여기 보면은 각도가 있고 또 각 붙어 있는 이게 입체적으로 다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콜라겐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중에서 하나의 아미노산이 빠지게 되면 여러분은 오시아 카드 했다가 하나 빠지고 나서 밀리게 되면 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 콜라겐의 그 염기 이렇게 아미노산이 하나라도 바뀌게 되면 완전히 콜라겐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이 세포들, 그 기관들은 수많은 종류의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도 이 아미노산이 빠지게 되면 다 기형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의 기적으로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지금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세포들이 새롭게 이게 다시 분열이 되지만 이상한 어떤 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질서대로 그 오도대로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창조냐 진화냐 하는 문제가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 어떤 것이냐 이렇게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엔트로피 법칙이 있습니다. 이 엔트로피 법칙은 쉽게 말하면 다른 어떤 모든 사물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무질서로 가버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쓸모 있는 좋은 것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쓸모없는 것으로 변해가고 차 샀어도 시간이 지나면 번차로 되고 집도 시간이 지나면 무너질 집으로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이 온 그 우주 자연은 그냥 놔두면 무질서로 간다 이런 법칙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해서 창조하시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 세계는 없을 것입니다. 이 엔트로피 법칙은 강력한 창조의 증거입니다. 또 하나 창조의 증거는 다윈의 블랙박스라는 이 책이 있는데 이것은 그 마이클 히비라는 교수가 1996년에 쓴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된 책인데 이분이 이 진화의 메커니즘을 진화라는 것은 우연히 어떻게 생명이 만들어졌다가 그 다음에 우연히 어떤 그 소화기계가 생기고 우연히 또 순환기가 생기고 우연히 골격계가 생기고 이것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따로따로 됐다. 이것이 진화론인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내에서도 모든 것이 다 갖춰진 다음에 세상에 태어나서 모든 기관들이 한꺼번에 움직여야지만 살아있는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많은 과학자들이 이 진화론이 허점이 많다. 그리고 이 진화론은 이론이 아니라 가설입니다. 가설은 이 증명되지 않은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허점으로 인해서 많은 학자들에서 이게 외면을 당하고는 있지만 이것은 사단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여전히 사단이 이것들을 이제 통제하고 있어서 진화론이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고 사단이 그것들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 창조주에 대한 명확한 지식, 기별을 가지고 세상에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세천사 기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들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에 전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엔트로피 법칙이나 다이내 블랙박스나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창조를 뒷받침하는 이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질서대로 만들어진 우리의 모든 기관 중에서 오늘은 소화기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화기의 구조와 기능입니다. 자, 여기 소화기관은
소화기는 섭취한 음식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성장하고 세포를 복구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아까 그 말씀드린 어떤 단백질도 우리가 먹고 또 소화를 시켜서 그런 아미노산을 가지고 온 몸에 단백질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양소 또 에너지 이런 것을 바꾸도록 아주 독특하게 설계되었다.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굉장히 독특한 그런 기관입니다. 여기 보면 그 우리 몸의 이 입에서부터 이 항문까지 길이가 다 늘어놓으면 한 10m 정도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관처럼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라는 것은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먹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 몸에서 흡수될 수 없는 아주 큰 거대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이것들 이렇게 자르게 되는 작용이 소화 효소에 의해서 아주 최종산물, 우리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또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또 그 지방은 지방산과 글라이세이드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시 여러분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입으로는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입에는 앞에 그림에서 이렇게 침샘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이 침샘에서 아밀라제라는 이 소화 효소가 납니다. 그래서 입에서는 탄수화물만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식도를 타고 우리가 먹은 여러 음식들, 뭐 지방도 먹었을 것이고, 단백질도 먹었을 것이고, 뭐 비타민, 무기질 다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에서는 탄수화물만 몇 당으로 최종 산물이 아닌 적당히 소화가 돼서 이제 내려갑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제 내려오면 입은 약 알칼리로 소화가 잘 아밀레제가 잘 작용하도록 이 폐하가 산도가 약 알칼리성입니다. 근데 이렇게 위로 오면서 위는 강산이죠. 그래서 입에서 소화되던 그 작용은 위에 오면 딱 멈추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소화되는 것은 단백질입니다. 지방도 아니고 탄수화물도 아니고 단백질만 거의 뭐 알코올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흡수되긴 하지만 소화가 되는 것은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펩신으로 해서 이게 단백질 소화 효소가 작용을 하는데 이 단백질 소화 효소는 강산일 경우에 이 산도가 높을수록 작용을 잘합니다. 우리 그 소화기의 여러 가지 그 문제, 산도가 낮았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배웠는데 뒤에 다시 보겠지만 이 산도가 떨어지면 이 소화작용을 이 효소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산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단백질을 좀 작은 단백질로 이렇게 나누는 작용을 위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직 지방도 소화가 안 됐고 이 탄수화물도 다 소화가 안 됐습니다. 위에서도 지금 단백질이 다 소화가 안 돼서 아미노산까지 아직 안 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중요한 이 C 커브 위에서 바로 나오면서 이 C 커브가 있는 이 소장으로 오면서 여기에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모든 것들이 다 요 소장에서 소화가 됩니다. 이 모든 소화액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췌장에서 만들어지는데 여기는 이자라고 얘기했는데 원래는 이렇게 보이지가 않고 위 뒤에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췌장암 많이 들어보셨죠? 췌장염, 췌장암 이걸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 췌장은 굉장히 조용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 췌장에 또 랑게란스 셈이라 그래서 여기에서는 또 여기 당을 이제 조정하는 인슐린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췌장은 굉장히 중요한 이 소화 부속 기관으로서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이제 과식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췌장에서 소화액을 많이 내야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죠? 췌장이 많이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충분히 소화를 시킬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과식이 우리가 다른 어떤 나쁜 것을 먹는 것보다도 가장 좋지 않은 것이 과식인데, 과식을 함으로써 이 췌장이 아주 피곤해지고 아주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담에서 간에서 쓸개즙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소화 부속기관이라고 하는데, 이 만들어진 쓸개즙은 요 담낭에 고이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주머니입니다. 담낭에서는 쓸개즙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간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여기는 이제 잘 저장을 했다가 요 지방에 들어왔다 신호가 오면 여기서 뽕뽕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소화액이 아니라 지방은 물하고 섞이지를 않는데, 우리 이 소화가 되기 위해서는 물하고 잘 섞일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 쓸개즙, 담낭에 있는 이 즙은 어, 지금까지 이렇게 쭉 내려온 지방을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소화하게 되는데, 지방을 유화시켜서 소화효소하고 잘 작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입에서 소화되는 거 탄수화물, 위에서 소화되는 단백질, 그 다음에 여기 소장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다 소화가 돼서 이제 육모, 이것도 소장에서 다 흡수가 됩니다. 그렇게 된 후에 어, 이 대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찌꺼기죠. 이때까지는 이제 입에서 여러 가지 먹고 소화액이 잘 작용하기 위해서는 이 워터리한, 이렇게 물기가 많은 음식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 대장에 오게 되면, 여기 이제 대장에 맹장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축수돌기 있는데, 예전에는 이게 다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면역기관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하는 림프, 그래서 여기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여기는 양분을 흡수하는 기관이고, 여기는 말하자면 이게 변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 관략근이 있어서 이제 막고는 있지만, 여기에 많은 우리 면역 체계가 여기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찌꺼기들이 다 이제 대장으로 오게 돼서 상행결장, 회행결장, 가행결장, S상, 직장, 이 다 대장으로 해서 이제 음식이 통과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일부 영양소와 거의 대부분 수분이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노인이 되면 변비가 많아지죠. 왜 그러냐면 장 운동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해야 되고 물을 많이 먹어야 되고, 대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 면역계의 거의 70%, 90%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장이다. 그럼 점점 이제 발달이 그런 발견이 돼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유소 많이 먹고 계시죠? 우리 동물성 식품에는 섬유소가 전혀 없습니다. 식물성 식품에는 섬유소가 많은데, 그 섬유소는 우리 몸에 영양분으로 흡수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가 말하는 유산균, 유익균, 좋은 균을 말합니다.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는 이 유산균, 좋은 균의 먹이가 됩니다. 이 프리바이오틱스라고 여러분 많이 이제 또 보조식품 많이 먹고 있는데, 사실은 가장 좋은 프리바이오틱스는 섬유소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먹는 이 섬유소가 이 대장에서 우리의 모든 면역 기능도 좋아지게 하고, 또 변도 잘 만들고 그런 일을 하고, 엄청나게 그런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3대 영양소 하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5대 영양소 하면 여기에 무기질과 비타민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6대 영양소, 7대 영양소 하는데 6대 영양소 하면 거기에 이제 섬유소가 들어가고 7대 영양소 하면 물까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지금 입에서부터 항문까지의 모든 이 작용들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잘 소화시키고 흡수시키고 또 찌꺼기들을 다 이제 분해하면서 우리 몸에 필요한 면역 체계도 잘 이루어지게 하고 하는 것들이 이 소화기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관, 여러 다른 기관도 중요하지만 이 소화기계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입이라는 것이 중요한 유일한 위장관, 우리 항문까지 있는 그 입구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입에서 결정되는 것,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도 결정하고 얼마나 들어가는지 또 입에 얼마나 이렇게 씹고 머물러야 하는지 얼마나 자주 음식을 먹을지 결정하고 또 환경, 우리 그 자율신경계, 부교감신경, 우리 이 소화에 관계되는데 그 환경에 따라서 우리 어떤 네, 이루어지면 こんばんは。食べますか？食べますか？우리가 먹을 때의 환경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우리가 그 소화 작용이 멈춰서 딱 체하기도 하고 하죠. 이것들은 이 환경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들어가는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또 물 같은 거는 어떻게 먹어야 될지, 또 얼마나 들어가야 될지, 과식이 아까 너무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너무 밥을 많이 먹는다든가 아니면 자세가 안 좋다든가 하면 이 복압 이게 배 안에 압력이 높아져서 이 위산, 아까 위산이 강산이라 그랬죠. 근데 이 식도는 위는 위샘에서 위를 보호하는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강산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식도나 십이지장, 이 소장은 이 위액이 넘칠 경우에는 다 이게 헐어서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식도 염이나 아니면 십이지장, 궤양 이런 것들이 위에 있는 액 때문에 위액, 강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여기 과식을 하게 되면 또 입안에 얼마나 오래 머무는가 또 얼마나 자주 먹는가 인터벌을 두고 먹어야 되는데 간격을 두지 않고 할 경우에는 소화기관이 계속 힘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환경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식사 그 위장관을 컨트롤하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한 가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기 쾌락의 덫이라는 플레저 트랩이라는 이게 책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인간에게만 비만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물들의 삶은 칼로리 섭취, 소비가 최상급으로 균형 잡혀 있어서 이걸 주관하는 기관이 대단히 섬세하고 정교하다. 그래서 자연계에 있는 동물들은 비만이 없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체내에도 뭐 동물들에게만 그러한 그 기관들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아니죠. 우리 인간에게도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 감각기관이라 그래서 배고픔을 느끼면 먹고 싶고 이제 꽉 차면 그만 먹어야지 하고 하는 이 확장 감각 기관이 있는데 우리 이것을 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점점 정제된 음식을 먹어서 이 확장 기관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흰쌀밥을 먹었을 때 많이 먹어도 계속 먹고 싶죠. 이것은 위장에서 이 교란이 일어나서 카운트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차지 않았다.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더 들어와야 된다. 계속 우리 위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많이 먹고 과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섬유소가 많은 것들을 먹으면 이 기관, 확장 기관이 제 역할을 아주 섬세하게 잘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먹으면
딱 먹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 몸에서 신호가 옵니다. 그리고 영양 감각 기관이 있는데 이 칼로리 밀도가 다른 이제 음식들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이제 신체 메커니즘입니다. 예, 충분히 먹되 너무 과도하게 먹지 않도록 이제 정밀하게 이제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 다 그게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망가져서 제대로 그 하나님이 주신 음식대로 먹지 않기 때문에 이게 교란이 되어서 뭐 비만이 있고 성인병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저기 요엘회로라서 you are overweight, eat less. 그래서 당신은 지금 과체중이다. 적게 먹어라. 이런 것들은 섭취해야 할 칼로리 또 이 순간마다 막 변하는 것들을 섬세하게 우리 위해서 그걸 다 컨트롤 하는데 지금 우리가 섬유소를 먹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선천적으로 우리 이 책을 지은 분은 이 책조론을 믿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진화론을 믿는 분인데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선천적으로 칼로리 대부분을 식물로부터 얻도록 설계되었다. 설계되었다는 말은 이 진화에서는 쓸 수가 없는데 이렇게 쓰셨어요. 생식이 주축이 되는 식사는 상당량의 섬유소를 함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섬유소를 먹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이 중요한 메커니즘들이 다 교란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그러한 신호를 보내서 과식을 한다. 그래서 이분은 분이 아니고 우리 뉴스타트를 한 분도 아닌데 집에 있는 모든 정크푸드, 정크푸드는 쓰레기라는 말이에요. 예, 딱 내다버려라. 이 자연이 계획한 원래의 식단으로 돌아가라. 예, 제가 이 책에 나온 내용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분은 전혀 창조를 믿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자연계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창조를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거 간단하게 보면 우리 몸에는 뚱뚱한 이렇게 유전자가 있고 또 홀쭉한 유전자가 있어. 어떤 분은 먹기만 하면 막 살찌고 어떤 분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 이런 그 유전자에 이제 타고난 게 있어요. 그러나 아까처럼 섬유소를 잘 먹고 조절을 하면 이 뚱뚱한 유전자가 발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발현이 안 되고 제로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300칼로리의 오일이나 아주 정제된 음식을 먹은 것과 또 300칼로리 똑같은 칼로리지만 섬유소가 많은 것들을 먹었을 때 우리 위장이 신호를 보내다는 겁니다. 그리고 혈관 질환, 암 발병, 위험 요인 여기 보면 다이어트 음식이 아주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여기 담배도 있고, 알코올도 있고, 이제 유전자도 있고, 레디에이션 방사선도 있고, 약물이나 또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제일 이런 것들을 좌우하는 것, 혈관 질환, 암 발생 위험 요인이 먹는 것, 우리의 음식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관과 관련해서 주의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적정한 양이 들어와야 되고, 들어올 것이 들어와야 되고, 적정한 때에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여기 단 성분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음, 요즘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두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혈당 피크라고 당 피크라고 하죠. 피크라는 것은 정점을 딱 찍는 겁니다. 왜 이 혈당 피크가 중요하냐? 자, 혈당 피크는 혈액의 당이 갑자기 오르는 겁니다. 왜 갑자기 오를까요? 우리가 먹는 것은 정제된 것을 먹고 섬유소를 먹지 않고 여기 보면 뭐 흰쌀밥 또그 여기 보면은 청량음료 또 뭐 액상과당 여러분 선식 있죠. 몸에 좋다는 뭐 12곡 선식 또 이런 것들도 혈당 피크를 확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씹어 먹는 것이 가장 좋다. 갈아 먹거나 뭐 이렇게 타 먹거나 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저도 이 선식이 혈당을 확 올린다는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자, 이 혈당 피크가 왜
중요하고 이 혈당 조절을 잘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아까 이 위 뒤에 있는 췌장에서 어, 인슐린이 나온다고 했죠. 당을 조절하는 우리 몸에 그 당이 높아지면 우리 몸에 이제 그 군인들인 그 뭐 T세포라든가 뭐 NK 세포라든가 B세포 이런 그 백혈구들이 일을 못하고 이 비실비실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상처가 나면 잘 낫지 않고 점점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 당 피크가 올라가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팍팍 이렇게 내서 그것을 얼른 내려줍니다. 그래서 당 피크가 확 올라가면 이 인슐린이 나와서 확 내려주고 그러면 금방 또 배가 고프고 당이 먹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단 것을 먹으면 피크를 올리면 또 인슐린이 나와서 또 내려주고 하여튼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 췌장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 피크를 올리면 그것을 내려주는 인슐린 작용 때문에 그 다음에 또다시 단 것이 먹고 싶고 또 탄수화물이 먹고 싶고 하는 것이 이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리를 끊는 것은 선소를 먹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먹는 순서가 여러분은 어떻게 식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먼저 야채를 먹습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이나 이렇게 먹고 맨 나중에 탄수화물을 섭취합니다. 여러분이 그 현미를 먹더라도 이 순서로 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한 끼를 건너뛰더라도 배고픈 걸 모릅니다. 저는 요즘 밥을 먹지 않아도 배고픈 걸 잘 못 느낍니다. 제가 그 탄수화물 아주 맨 나중에 먹고 거의 조금 먹게 돼요.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런 그 혈당 지수가 높은 것들은 확 올리기 때문에 하지 않아요. 그래서 혈당 피크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당 독소입니다. 당 독소는 노화와 당뇨의 주범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 밖에 사람들 그 식생활을 안 한 부분들이 좋아하는 게 뭐가 있죠? 닭튀김. 단백질, 닭고기에 옷을 입혀서, 탄수화물 입혀서 기름에 튀긴 것. 이것이 가장 안 좋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당과 단백질 또 지방이 결합해서 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당독소,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하는데 고온에서 조리되는 과정에서 당이 이렇게 지방, 단백질 이런 것, 그 탄수화물이 이렇게 합게 돼서 이제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이거 맛있다, 풍미가 있다 좋아하는데 이것이 아주 나쁘고 이 당독소가 몸에 축적이 되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우리 염증 수치가 확 올라갑니다. 이 당독소는 몸에 축적되면 염증이 일어나고 또 이 관련된 질병, 당뇨병, 독립병화, 만성신부전, 알츠하이머병 지금 치과도 많이 연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부질환, 관절염, 암 이런 것들이 당 독소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많이 이렇게 그 많이들 이제 회자가 되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당 피크, 당 독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번 여러분하고 나눠봤고요. 자, 그 여기 보면 인구 10만 명당 위험 발생률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음식마다 소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위장관을 위해서 이런 것들 잘 보고 또 그 위에 점막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이렇게 세포가 손상됐을 경우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이제 우리 소화기에 이제 질환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천연 치료에 대해서 지난 여러 시간 동안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내용들을 다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제가 이걸 올려드리면 소화기에 대한 많은 것들이 다 정리가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역류성 식도염,
위산 저하증. 아까 위에서 단백질이 소화되기 위해서는 산도가 어느 정도 잘 유지가 돼야 된다고 했는데, 이 위산이 저하가 되면 소화가 잘 안 되고, 가스가 차고,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또 위궤양, 그, 이, 또 빈혈도 위하고 관계되죠. 그 다음에 변비, 설사, 과민성 대장 증후군. 우리가, 그, 천연 치료, 우리 공부하면서 배웠던 여러 질환들인데, 이것의 천연 치료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이게 역류하는 거죠. 어, 위산이 역류해서 이렇게 되는데, 나쁜 자세, 숨쉬호흡 이런 것들 있습니다. 식사 후에 바른 자세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한마디로 말해서 복압이 높아지게 되면 이것이 역류하게 되고 다른 데로 넘치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근력 강화 운동도 하고 또 복식 호흡도 하고 이 천연 치료 그래서 저는 저녁을 지금 먹지 않은 지가 꽤 오래됐는데 시간이 되다 보면 거의 이 생각이 없습니다. 배고픈 생각도 없고. 그런데 어쨌든 이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역류성 식도염이나 이 위장계에 문제가 있다 하면 여러분도 한번 저녁을 금식하는 거를 권유를 해. 그러면 위장이 편해지고 많은 여러 질환에서 이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역류성 식도염의 여러 그, 그 천연 치료가 있습니다. 여기 맥시마이저라고 하는 것은 이건 소화 효소제인데 아까 위에 단백질을 이제 그 소화하는 이 소화 효소서 이 역류성 식도염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해서 하는 게 있고요. 자, 여기 위산 저하증이 또 있습니다. 위산 저하증은 위의 산도가 낮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위에 들어오는 음식물을 이제 분해하고 소화해야 되는데 이 산성이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 이 단백질을 소화하는 효소가 잘 작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이 높게 되면 그만큼 이렇게 들어왔던 균들도 이렇게 죽게 되는데 그 일들을 잘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위에 위산 저하증 천연 치료 방법이 여기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료를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위산 저하증에 치료하는 것들 또 위산 저하증 치료에 이렇게 쓴맛이 있는 야채, 허브를 먹는 것. 그래서 우리 혀에는 미뢰라고 하는 아주 위장에 있는 육모하고 같은 모양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뢰가 있는 것은 우리 혀에 들어온 어떤 음식이라도 바로 잘 구별하기 위해서 이게 미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쓴맛이 혀의 미뢰세포를 자극해서 타액을 생성하고 위에서 효소 방출을 촉진한다. 그래서 아까 우리의 여러 가지 확장기관이며 이런 게 나왔는데 우리가 입으로 어떤 음식을 잘 씹을 때 그걸 통해서 우리 입안에 있는 여러 이렇게 세포들이 그 음식이 무엇이다 감별을 하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신초에 다 전달을 하면서 소화액들을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타액도 준비하고 위, 효소도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민들레 뿌리, 용담 뿌리, 감초 뿌리, 골든씨 뿌리. 저희 이번에는 이 시간이 많이 돼서 동영상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동일 분량으로 이렇게 섞어서 그것을 한 스푼씩 해서 근데 이제 저희가 할 때는 이것을 이제 잘 이렇게 세척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꼭 이제 섞어서 놓은 다음에 사용하실 때마다 한 스푼씩 떠서 잘 씻어서 끓이거나 우리거나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퍼를 약간 이제 물에 타서 마시거나 레몬즙을 짜서 마시거나 하는 것도 위산저하증의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궤양, 아까 위궤양이 이제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탈수가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물을 많이 먹는 것은 위장관의 모든 기능들을 다 이제 충분한 수분으로 인해서 치유가 되고 또 회복시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스트레스도 이 위궤양 문제가 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궤양 증상은 이제 피를 토하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변을 봤을 때, 검은 변을 봤을 때는 위장관 위쪽에서 출혈이 있는 것은 위장관을 통과하면서 이게 검게 됩니다. 이게 단백질은 이 산이 접하게 되면 이게 응고가 되면서, 그래서 위에서 출혈이 있는 것은 변으로 나왔을 때 검게 나옵니다. 근데 변이 이제 선색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 대장 쪽에서 출혈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여러 가지 위궤양의 증상이 있는 것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연 치료는 매일 물을 충분히 섭취해 준다. 그다음에 고섬유질 식단, 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궤양 치료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제 매 식사 전에 슬리퍼리엠, 저희가 이제 동영상에도 찍었는데 슬리퍼리엠을 물에 타서 그냥 마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제 여기에다가 이 카얀페퍼도 섞어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효과를 본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자, 천연치료에서 양배추 즙에는 비타민 U라는 것, 일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양배추에 그런 게 있어서 아주 특효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 양배추에 있는 이 성분을 가지고 위궤양 치료제도 이제 개발되어 있습니다. 양배추 주스를 이제 갈아서 그대로 마시거나 아니면 걸러서 마시기도 합니다. 양배추에 좋은 글루타민이 있는데 이 제산제보다 더 잘 치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감초도 좋다고 하네. 감초는 고혈압 있을 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배추 주스 만드는 것은 샐러리와 당근, 양배추를 잘 갈아서 레몬하고 섞어서 이제 걸러서 마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도 이제 다 블렌더에 넣고 갈아서 걸러서 마신다. 그리고 이제 위궤양 차입니다. 그래서 감초 뿌리, 마시멜로 뿌리, 카모마일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위궤양의 천연 치료에 도움이 되는. 지금 요 뒤에 보면은 각각의 그 효능들을 다 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리된 위궤양 천연 치료에 정리된 것들을 보시고 내가 구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빈혈이 있는데, 빈혈은 여러 가지 용혈성 빈혈도 있고, 이 피 안에서, 그리고 또 출혈이 많았을 때 빈혈이 내기도 하고, 이렇게 또 위장관에서 이 염산 있는 이 위가 산도가 낮을 때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혈이 있다 할 때는 이런 것들 원인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 적혈구라는 이는 헤모글로빈成분이 이제 풍부한 단백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정상 수치보다 낮을 때 빈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천연 치료는 여기 필수 영양소가 아미노산, 비타민 B12, 그다음에 엽산, 철분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섭취하거나 너무 심할 때는 이 천연 약제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비타민 B12는 특히 이제 단백질 형성 과정에서 아미노산을 활성화하는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천연 치료, 여러분 빈혈 천연 치료 여기 당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이거를 구입하실 때 그 EM 효소 만드는 이 당밀하고 이 식용 당밀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입하실 때 꼭 식용인지를 구분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드셔도 되고 아니면 이게 그 두유 집에서 직접 갈은 두유도 괜찮고 우리 두유에다가 한 컵에 한 스푼을 타서 그대로 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로콜리, 토마토, 비트, 샐러리, 파슬리, 케일, 당근 이런 것들이 천연으로 짙은 야채들이 천연으로 대단히 중요한 치료제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엽록소를 이제 섭취한다. 그래서 이제 뭐 유산이 많이 되거나 이제 출산 후에 피를 많이 잃은 경우 이제 이런 그 엽록소를 따로 구해서 하면은 이제 금방 적혈구 생성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변비, 설사,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장 아까 설명드렸지만 대장에는 그 우리가 먹는 섬유소 분해가 됩니다. 여기에 균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는데 이 두 균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에게 우리가 무슨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유익균이 이제 주도권을 잡고 어떤 때는 유해균이 주도권을 잡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고기를 많이 좋아하는 분들 이렇게 가스가 나올 때 보면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납니다. 이것은 유해균이 주도권을 잡는 겁니다. 어, 유익균은 유익균의 먹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섬유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섬유소를 많이 먹으면 우리 장 속에 유익균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대장에서 생기는 병이 변비, 설사, 과민성 대장 증후군, 또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이렇게 대장 개실염이라 해서 이렇게 무록처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 대장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수분이 여기서 많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몸에 이제 수분이 부족하게 된다. 그러면 이 대장에서 부족한 수분을 채우기 위해서 많이 수분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변이 어떻게 되겠죠? 딱딱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많이 변비가 있는 분들은 특히 물을 많이 드시고 여러분 섬유소를 먹고 물을 많이 먹지 않으면 그것도 변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 자율신경계 작용입니다. 여기 부교감신경, 교감신경이 있는데 우리 그 위에 여러 가지 장의 여러 가지 촉진, 이제 소화효소 이런 촉진하는 것은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그렇게 되게 됩니다. 대장 기능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 햇빛, 수분 섭취, 그리고 충분한 수면, 그 다음에 호흡을 우리 아까 말한 복식 호흡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육류 또 정제된 탄수화물은 안 된다는 그랬죠. 섬유소가 없다. 그래서 우리 대장에서 유익균의 먹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유해균이 이제 주도권을 잡게 하게 되는 게 육류 또 정제된 이런 인스턴트 식품 정크푸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섬유질을 먹어야지만 연동 운동을 자극해서 대장에 여러 가지 주름 이런 것들을 다 깨끗이 씻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야채, 과일, 통곡물, 또 견과류, 씨앗 이런 것들이 섬유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음식입니다. 섬유질은 장내 건강한 박테리아, 프로바이오틱스의 성장을 촉진한다. 그것들이 먹이가 됩니다. 자, 이제 또 운동이 또 있습니다. 운동은 이 고강도 운동과 또 간헐적 운동, 이제 여러 가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여러분 스쿼트 운동이라 그래서 이런 자세, 대단히 힘든 자세인데 여러분 여기 허벅지 근육이 우리 몸에서 제일 큰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튼튼하게 해야지만
장수하게 됩니다. 노인이 될수록 이 부분에 근육을 튼튼하게 해줘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케겔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워서 무릎을 세운 다음에 이, 그, 여기 이 엉덩이 이렇게 높이 들어주는 이것은 너무 좋은 운동입니다. 남자에게도 좋고 여자에게도 좋고 항문의 관략근, 또 질의 관략근, 또 소변의 관략근, 또 남성들의 그 뭐죠? 남성들의 이것들 굉장히 다 좋습니다. 남성, 여성 할 거 없이 아주 가장 좋은 운동이 케겔 운동입니다. 그다음에 배변 자세. 저는 집에 그 발판을 놓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근데 이 발을 올리고 할 때 훨씬 더 변이 잘 볼 수 있게 되고 깨끗이 비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변 자세도 중요합니다. 대장 기능 개선에서 이렇게 알코올이나 정제된 이런 담배 이런 것들은 다 안 좋겠죠. 그다음에 지금 미래 이 글루텐은 옛날의 글루텐과 다르다 하는 거 여러분이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알러지의 이제 원인이 된다. 그래서 육류, 유제품, 정제식품 이런 것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대장 질환 천연 치료 이렇게 쭉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들 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대조적인 뭐 자욕이라서 찬물, 더운물을 같이 이렇게 교대로 하는 것, 대장 이리게이션이라서 이렇게 물로 씻어내는 것이죠. 관장 것들 또 아주 장을 깨끗하게 때문에 좋습니다. 설사는 우리 그 변이 묽고 물컹한 변, 평소보다 더 자주 변을 보게 돼서 보통을 초과한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몸에 안 좋은 해로운 어떤 음식을 먹으면 입에서부터 쭉 소장까지는 워터링, 뭐 수분이 많이 이제 함유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안 좋은 것을 먹었다. 그러면 천천히 하면은 이런 것들이 다 몸에 흡수가 되겠죠. 그래서 어떨까요? 빨리 통과시켜 버리는 것이 이제 설사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염이라든가 아니면 식중독이라든가 할 때 설사를 쫙쫙 하는 것은 우리 몸의 호메오스타시스 그러니까 항상성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작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만성 설사인 경우에 슬리퍼리 M을 30분마다 복용한다. 이거는 물에 타서 그냥 걸쭉해지면 이제 마시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 동영상도 만들었는데, 그, 저, 자,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이제 대장이 과민해지는 것인데, 여러 가지 크론병이라든가 대장염, 궤양성 대장 위험들이 있습니다. 천연 치료법은 허브, 여기 슬리퍼리엠, 모략, 골든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천연 치료를 하게 됩니다. 여기 올리브, 아보카도 또 이런 렌틸콩 이런 것도 있는데 과민성 대장증후 치료제 만들기 슬리퍼리엠, 몰약, 골든실 따뜻한 물로 해서 같이 섞어서 마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료 재료들 제가 다 이제 뽑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골든실 효능 여러분 이제 다 자료 올려드리겠습니다. 용담의 효능, 감초, 또 민들레의 효능, 또 생강 효능 여기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산 촉진, 소화 증진 레시피가 있는데 저희가 이것도 동영상을 찍었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들레 뿌리, 용담 뿌리, 감초 뿌리, 골든실 뿌리 이것들을 동량으로 다 섞어서 그것들을 이제 한 스푼 아니면 두 스푼 해서 물에 잘 씻어서 우리거나 아니면 끓여서 걸러서 이제 먹게 됩니다. 슬리퍼리 M 효능도 여기 나와 있고요.
그 슬리프램은 물에 타서 그냥 마시는 것. 그다음에 유산균도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우리 장을 유익균이 이제 지배하게 되면 우리 그 장의 건강이 좋아진다고 했죠. 역류성 식도염에 그 구연산 마그네슘 이게 마그네슘 시트레이트라 그래서 마그네슘 구연산 마그네슘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가루가 있고 알약 캡슐인데 이것도 사용할 수 있다. 심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그 효능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숯가루 효능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실리엄 허스크와 이 숯가루를 섞어서 이렇게 숯가루 패치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치 만들어서 여러 부위에 하고 또 감자즙도 심한 설사 또 장문제, 이질 등에 이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대장질환 천연 레시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리병에 골든실 여덟 몰약 넣고 잘 섞은 다음에 재료 한 티스푼을 뜨거운 물에 타서 이제 계속 마시는 거죠. 모략의 효능도 있고요. 자, 여기 묽은 변 설사 민감성 캐롯 환 레시피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만든 완성 그 환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동영상은 사용하지 않지만 캐롭의 효능도 있고 타이니 이것은 이 볶지 않은 생 깨를 가지고 만든 그 소스입니다. 그냥 찍어 먹어도 되는 그 야채를 찍어 먹어도 되는 아주 유기농이 있습니다. 췌장 건강 보충제 또 이러한 우리 그 천치료 약초 사용하는 법문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 그리스도의 치료제들은 신체 조직을 깨끗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픈 곳이 있으면 그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약이 있다. 천연계의 약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약초들의 효능이며 사용 방법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 천연 치료하는 그 그룹을 만들어서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점점 지식을 확장해 나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동영상을 9개를 찍었는데 오늘은 이것까지는 볼 수가 없고 조금 시간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빼고 이제 한 5분 정도 지났는데 자, 소화기관의 구조와 기능 또 소화기 질환 천연치료 제가 자료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